네, 월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창구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SPG고요. 네. 22,700원에 10%예요. 22,700원이면 혹시 뭐 오늘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요즘 로봇주가 네. AI 중으로 로봇주 잘 가잖아요. 아유. 그래서 예전에 SPG를 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 적자 회사는 아니고 그래서 SPG를 들어갔는데 오늘 갑자기 많이 빠져서 네. 내일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물을 타야 되나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손절하는 게 나을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야 하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김덕호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실적 보고 매수를 했다, 모멘텀 보고 매수를 하셨다, 정확한 또 이유가 있으시거든요. 지금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는 편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일단 추가 매수는 제가 자제하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시장이 사실 국장이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도 지금 굉장히 자국 중심주의로 계속 돌아서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을 비롯해서 지금 FTA,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FTA로 불렸던 이제 북미 무역 조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공포심을 자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지금 관세가 지금 무관세로 지금 진행을 하면서 수출입을 자유롭게 진행하자는 캐나다랑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강점이 미국이라는 고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게 됐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을 하게 됐을 때는 이 멕시코가 일종의 어떤 수출 통로가 되는 역할이 많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중국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각종 이제 미국과 좀 거리감이 좀 있는 외국 국가들로부터의 어떤 뭐 수출입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차단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보복 관세라고 얘기를 하지 뭐 당연히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복 관세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추적 관세죠. 그러니까 실제 이 제품에 대해서 미국에 수출을 할 때 어떤 규정들이 위배가 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실제 이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현재 PLA 즉 우리가 뭐 중국의 이제 인민해방군 간부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어떤 중국 기업들이 어떤 영향들이 있는가 이런 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일단 SPG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자분께서 재무제표를 잘 꼼꼼히 살펴보신 것 같아요.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로봇주들 중에서 로봇이나 어떤 산업 로봇 쪽 그리고 어떤 이런 하드웨어 부분에서 부채 비율이 뭐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탄탄한 자본금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감속기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봇주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많은 분들은 휴머노이드형 로봇, 그러니까 뭐 테슬라봇처럼 이렇게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의 대다수는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라인 만들어지고 거기서 컨베이어도 돌아가고 기계 부품들 계속 움직이고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 거는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오늘 근데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 투자자분이 오늘 떨어지니까 오늘 샀는데 오늘 떨어진 걸 보고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일단 기업에 대한 어떤 확신은 있지만은 아마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다른 종목들이 손실이 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 종목만으로 수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라는 의미보다는 일단은 현금을 가지고 내년까지 조금 더 호흡을 보시면서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한번 체리 피킹을 하는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G 일단 지금 갖고 계신 물량만 가져가 보자. 실적도 괜찮고 뭐 부채 비율도 괜찮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SPG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미가캠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10만 되실까요? 2천원에 네. 지금 저기 20%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러고 저기 왜
어저께 그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 네. 미국 증시가 올랐어도 이제 삼성 이제 못 가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리가켄 아니 바이오. 그래가 나도 6만 5천에 샀는데 아니 올라가지도 않고 이놈아가 답답해 죽겠네 그냥 아주. 네, 알겠습니다. 일단 리가켄 바이오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긍정이 나왔네요. 그러면 차장님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리가켄 바이오는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될까요? 일단 부정을 든 이유는 네. 이제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는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지만은 알테오전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리가켄 바이오도 이 어떤 3분기 흑자 전환도 있었고 또 이제 알테오젠도 뭐 대형 호재가 많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많이 간 상황인데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 11월 달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영향 때문에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이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집중적으로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뭐 지난주도 그렇고 이 하락세가 좀 멈춘 부분은 지금 많은 상황이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이 뭐 12월 달까지는 이 트럼프 쪽에서의 트레이드에 대한 영향권은 계속 있을 거라는 느낌이 많이 좀 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알테오젠과 마찬가지로 리가켄 바이오도 이제 ADC 쪽에서는 정말 기술력이 정말 뛰어난 그런 기업이거든요. 아무리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알테오젠과 이제 리가켄 바이오처럼 이런 플랫폼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외국에서의 해외 쪽에서의 호재 또 이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기업들도 정말 많지 않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이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이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로 수급이 쏠린 영향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리가켄 바이오의 이 그 전망 또 이제 펀드멘탈로만 분석해서 들어간 시장은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약간 좀 피해야 되는 상황은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대신 이제 지금 20%시고 좀 최근에 어떤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하락세가 좀 멈췄죠. 그리고 뭐 12월 달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50대 50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왜냐면 50대 50이라는 부분은 이게 반등을 크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반면에 또 이제 주가에 대한 답보 상태도 확률이 좀 50%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비중을 20% 이상 더 투자하면서 좀 가져가시기에는 리스크는 분명히 좀 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도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좀 제한된 분위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정이라는 부분은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부분보다도 일단은 좀 가져가시는 게 20% 정도만 가져가시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부정적인만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손절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선 10만 원 위에서 좀 매수 가격이신데 9만 원 이하로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비중 한 10% 정도로 한번 줄여보시고 10%는 그 이하에 그거는 이제 리가켄 바이오에 대한 기업에 점수를 더 주는 거죠. 뭐 다른 일반적인 이 임상이나 이런 부분 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이었으면은 저는 9만 원 이하로 한 번 더 손절가를 제시하면서 전량 어떤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9만 원 이하였을 때는 10%만 가져가시고 그 이하였을 때는 리가켄 바이오에 대한 어떤 그 보유 관점, 이 회사에 대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훌륭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만 원 이하였을 때는 10% 보유하시고 그 이상일 때는 일단은 보유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또 딱 한마디만 들면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는 왜냐하면 좀 예민한 종목 같아요. 뭐 다른 종목들 제조업체들 대비해서는 정말 하나의 어떤 좀 이 폭탄이라기보다도 이 한번 터뜨렸을 때 이게 진짜 잘 되거나 아니면은 또 떨어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좀 예민한 주식은 정말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좀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 9만 원 부근
부분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3188번님께서 CNC 인터내셔널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3,80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김덕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하락만 하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래도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뭐 화장품 수출 데이터 잘 나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화장품주들은 언제 다시 한번 갈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화장품주가 가려면은 일단 내수 소비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밖에 나가서 외식하기에 좋은 문화가 되어 있는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중국만 하더라도 은행이 파산을 하고 뭐 지금 각종 시위가 일어나는 모습만 본다 하더라도 화장품주들이 그렇게 쉽게 회복을 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오히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ODM 업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주 주분들이 계속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CNC 인터 입장에서도 당연히 조금 불편하겠죠. 다만 저는 지금에서 바로 손절을 결정하시는 거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일단 43,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이제 지난 11월 초중순 넘어가면서 이때부터 이제 내수 회복 경기 기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제 수출 기조가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편승하지 않나 보고 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최근에 끝났죠. 네, 바로 엊그제 지난 금요일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출 데이터들, 지표 데이터들 이제 합계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 이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어떤 선호도 조사들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이슈들이 나온다면은 한 번 정도 받는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비중이 30%라는 게 조금 안타깝죠. 지금 43,8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 손실폭이 약 10%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지금 시점이면은 지금 손절을 고민하셨다는 거는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좀 부담에 있는 위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중을 가볍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을 15%에서 10% 정도로 좁히시면 아마 실질적인 손실은 5에서 8% 내외로 줄어들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여기서 주가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주가는 사실 매수가 대비했을 때 높은 주가를 당장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아마 일시적인 호재에 따라서 이제 기술적인 어떤 관심도가 좀 몰리게 되면서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는 46,000원 정도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46,000원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 뭐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화장품 기업들 역시나 좀 내수가 활성화돼야 한다, 중국 소비가 좀 진작돼야 한다라는 의견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9275번님께서 삼화전기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4,000원이시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데요. 손절해야 될지 홀딩해도 될지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총장님 손실이 굉장히 크신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될까요? 저도 항상 삼화전기만 보면은 정말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요. 게 실적도 이제 올해부터 좀 많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이 통신 장비도 AI 쪽 여러 이제 콘덴서 쪽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실적과 또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100% 이하로서 꾸준히 재무 안정성도 좋아지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말 잘 안 가는 게 저는 그냥 어떤 지금 시장, 그러니까 올해 한 해도 본다고 했을 때도 올해 안에 어떤 AI 쪽 뭐 서비스나 이제 부품 이쪽에 대한 수요가 또 각광을 받지 못했고 또 이제 통신 장비나 이쪽에서의 그 섹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받지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삼화 콘덴서의 이 콘덴서에 대한 기술력은 정말 이런 AI 쪽도 그렇고 이 통신 쪽에서도 이 활발이 됐을 때 지금 실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삼화전기에 대한 이 수준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술력과 제품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삼화전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뭐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진짜 길게 지금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 대비해서 거래량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그런 구간이라고 될 수 있겠는데 비중이 20% 정도면은 일단은 좀 보유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어떤 트렌드 부분 같은 경우가 또 다시 한번 또 전기차 또 연결돼 있잖아요. 전기차 산업 또 이제 5G 통신 AI 쪽에서의 산업에 대한 좀 금리 인하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쪽에서의 성장주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받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삼화전기에 대한 펀더멘탈적으로 설명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좀 힘든 구간이실 거예요. 좀 손실폭도 굉장히 좀 큰데 손절보다는 저는 보유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화전기 손절보다는 보유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실적도 괜찮고 일단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전화로 바로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요. 매수가랑 비중이 네. 어떻게 되실까요? 46,384원. 46,300원대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실까요? 비중은 5%요. 5%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었나 봐요, 시청자님. 네네. 오늘 급락에 또 깜짝 놀라셨죠? 네네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오늘 급락 많이 했는데요. 네. 그게 지금 말이 많아서 일자 시추 예산 그것 때문에 이제 내려갔는데, 네. 일자 시추는 매달 며칠 나라는 건지, 그리고 그 안에 팔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 추맥 기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도 또 고려하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부정이 나왔네요. 김덕호 대표님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대왕고래 테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예산 삭감 소식에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다 일제히 급락을 했는데 시청자님 지금 비중 5%시라서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안 될까요? 일단 네. 예산 삭감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이제 정책적 제동을 크게 건다라는 거죠. 물론 네. 이제 지금 정치적 상황이 지금 사실 이제 여야 간의 갈등이 지금 굉장히 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떤 예산만의 처리의 문제로만 보기도 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지금 프로젝트 예산이 지금 505억 중에서 490억, 그러니까 이제 한 10억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축소를 시켰다는 건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물론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떤 부채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의 어떤 부담들도 계속 걱정이 될 것이고 또 당장 이제 세수 확보도 필요한데 사실 어떤 세수 확보도 지금 사실 하기가 쉽지 않은 경기가 지금 굉장히 좀 불경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이 한국가스공사라는 이 종목을 비롯해서 일단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슈는 내년까지도 저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근거는 앞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일환으로서 지금 포항 영일만 일대에만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정작 이제 많은 국민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는 칠광구 지역입니다. 한일 공동개발 수역인데 2028년도에 이 수역에 대한 공동개발 협정이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만료 3년 전부터, 그러니까 내년 6월 20일부터는 일본이나 한국이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기간이 풀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6월 20일까지는 계속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슈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산 자체는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아마 추가적인 정책 자금을 좀 마련하는 데 기회는 있겠지만 대신 어쨌든 예산이기 때문에 조정을 한다든가 경정을 하든지 혹은 이첩을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만약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저는 과감하게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추가 매수랄 현금을 계속 가지고 계십시오. 오히려 내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무조건 수익을 봐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지금 매수하시기보다는 현금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물론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주가가 한 번 정도는 상승할 탄력은 높겠지만 아마 이제 6월 20일 때까지 올해 6월 20일만큼의 어떤 주가 탄력이 나오긴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청자분께서 지금 손실이 난 게 약 15% 조금 더 넘는 손실이 나고 계실 텐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하락을 좀 대비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일단 손절 가격은 38,0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된다. 일단 손절 가격을 38,000원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삭감한다. 삭감이 아니라 최소 수준이다.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뭐 이런 댓글들 남겨주고 계신데요. 일단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내년에도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기대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샵 2033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12월의 첫 거래일 양지수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12월에는 좀 올라주나 싶었는데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5791님, 솔트룩스 27,000원 30%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이라도 손절할까 하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가 강세를 보였는데 IT 서비스 관련주들이 올라와 줄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2543님, 마녀공장 26,000원 10% 말씀해 주셨고요.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올해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주가는 언제쯤 올라와 줄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0753님, TYM 11,000원 30% 매도할까요? 얼마에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 솔트룩스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뭐 AI 기업이죠. 결국은 이제 지금 AI 산업과 관련돼서 미국이 기존에 갖고 있던 장벽을 최대한 허물겠다라는 의미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다시 한번 눈여겨보게 된 기업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일 동안 순매수세 중에서 가장 많은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던 게 지금 기관이다라는 의미를 좀 살펴드리면서 결국 이제 기관 장단에 놀아나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비중이 30%시고 매수 가격이 27,000원이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지금은 빠르게 비중을 줄이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AI 기업이 지금처럼 이렇게 잘 갈 수 있었던 기대를 하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 솔트룩스에 대해서 B2B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이 단일 종목에 대해서 지금은 30%까지 넣기에는 수급의 탑이 무너졌을 때 이 충격을 버티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손절가부터 먼저 빠르게 말씀드리면 24,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에서 3% 정도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이때는 과감하게 종목을 좀 교체를 하실 준비를 하셔야 한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긴 호흡으로 본다라면은 AI 기업들은 우리가 필수 불가결입니다. 뭐 이번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긴축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 당장 상용화된 부분들, 특히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B2C에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AI 단계가 상당히 좀 낮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솔트룩스를 비롯해서 많은 AI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이슈에 뜨고 이슈에 가라앉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수급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쯤에서는 뭐 이득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쯤 한번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녀공장입니다. 아까 이제 CNC 인터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드렸는데 화장품주가 잘 갈 것이다 라고 잠깐 반짝 반등을 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중국에서 공격적으로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자금을 풀었을 때 이때 다시 유커들이 한국 올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3개월 지났는데 아무도 안 왔죠. 네, 오히려 중국이 한국 사람들한테 놀러와서 돈 좀 써달라고 구걸하기 위해서 무비자 기간을 15일에서 30일까지 늘렸습니다. 자, 이 말은 중국 내수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화장품주들 과거 우리가 올리브영을 쓸어 감았던 그 유커들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저는 일단 이 마녀공장을 비롯해서 지금 많은 화장품들이 좀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도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저는 손절 대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교체를 한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손실이 지금 25% 가까이 났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반도체주 중에서 뭐 고점에서 한번 물린 종목이다라면은 충분히 같은 이슈로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TYM입니다. TYM이 이제 재건주로 우크라 재건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전주인가요?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접근하실 때는 이 손바뀜 가장 조심하신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때 채팅에서도 지금 우크라 재건주밖에 안 가는데 뭐 뭘 사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좀 약간 소리를 언짢은 채팅도 좀 봤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농지 사업에 대한 어떤 투자보다도 지금 어떤 발전소라든가 혹은 이제 도로 등 인프라 확충 쪽의 비용 산정이 먼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종전이 될 때까지는 일단 배상 문제에 대한 협의가 계속 오래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한국 기업을 통해서 이것을 수입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미국의 캐터필러와 같은 대형 회사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비중을 빨리 좁히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유상증자 소식에 주목받고 있는 이수페타시스나 딥페이크 관련주를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